안녕하세요. 팜러닝 구독자 여러분. 혁신적 지식의 씨앗이 되는 지식하님입니다. 오늘은 저희에게 공유해 주신 양봉과 꿀벌의 중요성 보고서를 바탕으로 요즘 부쩍 우리 곁에서 사라지고 있다는 꿀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이게 왜 심각한 문제인지 또 어떤 희망적인 대안은 없는지 좀 깊이 파헤쳐 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2006년에 미국에서 처음 군집 붕괴 현상이라고 CCD가 보고됐었잖아요. 이게 이제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됐고요.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보고서에도 나왔듯이 2022년 초에만 거의 78원 마리가 없어졌다고 하고 그 후로도 매년 수십억 마리가 계속 실종되고 있어요.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와, 78억 마리요? 정말 엄청난 숫자네요. 네, 이게 단순히 꿀 생산이 좀 줄겠네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요. 우리 식량 시스템 전체, 더 나아가서는 생태계 전체에 대한 어떤 경고 신호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꿀벌 하면 그냥 달콤한 꿀만 떠오르기 쉬운데 그 보고서 보니까 우리가 먹는 사과, 딸기, 아몬드 같은 것들이 꿀벌 없이는 생산이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작은 벌이 우리 식탁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게 신기했어요. 역시 그 식물 번식을 돕는 수분 매개자 역할, 이게 핵심인 거죠? 바로 그거죠. 맞습니다. 생태계에서는 핵심종이라고 불러요. 전 세계 꽃피는 식물의 한 75% 이상이 꿀벌 같은 수분 매개자가 있어야 번식이 가능하거든요. 경제적 가치도 어마어마합니다. FAO 자료를 보니까요. 100대 주요 농작물 중에 71종이 꿀벌 수분에 의존한대요.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전 세계적으로는 연간 최대 750조 원, 우리나라만 해도 약 6조 7천억 원 규모로 추산이 돼요. 750조, 6조 7천억. 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이게 결국 우리 식량 안보랑 직결되는 문제군요. 네, 그렇습니다. 식량 안보 문제죠. 근데 이렇게 중요한 꿀벌이 도대체 왜 사라지는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여러 요인 중에서 특히 기후변화를 제일 근본적인 위협으로 꼽던데요. 예를 들어서 봄 날씨가 갑자기 확 더워져서 아카시아 같은 꿀 나오는 식물들 있잖아요. 이게 너무 일찍 그것도 전국에서 동시에 확 피었다 져버리니까 벌들이 꿀 딸 시간이 부족해진다는 거죠. 계절학적 불일치라고 하던데 또 폭염이나 폭우 같은 극한 기후도 벌들한테는 치명적이고요. 네, 그 기후변화 자체가 이미 큰 문제인데 사실 더 신박한 건요. 이게 다른 위협들하고 같이 작용해서 상승 효과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시너지 효과죠. 상승 효과요? 네, 보고서에서도 지적했듯이 기후 스트레스 때문에 꿀벌 면역력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바로와 응애라고 아주 치명적인 진드기 같은 기생충이 있어요. 이런 거나 다른 질병에 훨씬 더 취약해지는 거죠. 아,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병에도 약해지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살충제. 특히 그 네오니코티노이드 계열이라고 있거든요. 신경계에 작용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민감도도 높아져서 생존율이 뚝 떨어져요. 게다가 겨울이 따뜻해지면 천적인 등검은 말벌 있죠. 얘네들이 더 오래 활동하면서 피해를 키우기도 하고요. 와, 정말 복합적이네요. 네, 그래서 2023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누적으로 한 188원 마리 정도가 폐사한 거로 추정되는데 이게 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유, 듣기만 해도 좀 암울한데요. 근데 보고서에서 좀 의외의 희망을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바로 도시옷, 도시양봉. 이게 어떻게 대안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농촌보다 환경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게 도시 환경이 꿀벌에게 좀 유리한 측면들이 있어요. 도시에는 공원도 있고 가로수도 있고 또 집집마다 베란다나 옥상 정원 같은 것도 있잖아요. 이런 다양한 밀원식물, 그러니까 꿀이나 꽃가루를 얻을 수 있는 식물들이 연중 꾸준히 존재하거든요. 아, 농촌처럼 특정 시기에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좀 더 다양하게 있다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농촌 지역처럼 대규모로 농약을 살포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렇군요. 단순히 꿀을 얻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겠네요, 그럼. 맞습니다. 도시양봉은 단순히 꿀 생산 목적이 아니에요. 도시의 생물 다양성을 높이는 데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시민들한테는 아주 좋은 생태교육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서울의 어반비즈 서울이나 부산 도시양봉학교 같은 곳들이 좋은 예시죠. 아, 들어본 것 같아요. 네, 해외에도 성공 사례가 많아요. 파리 오페라 가르니의 옥상벌꿀은 유명하고요. 뉴욕 같은 데서는 비유니버시티 NYC라고 청소년들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래요. 이런 활동들이 결국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높이고 또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오는 거죠. 좋은 점이 많네요. 다만 이게 그냥 막 하면 안 되고요.
체계적인 교육이나 관리 없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건 오히려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경계해야 합니다. 네, 오늘 정말 꿀벌의 그 놀라운 가치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처한 복합적인 위기의 원인들, 그리고 도시양봉이라는 어떤 희망적인 대안까지 공유해 주신 자료 덕분에 아주 깊이 있게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결국 들어보니까 꿀벌의 위기가 곧 우리의 위기이고 또 꿀벌의 미래가 우리 식탁, 우리 환경이랑 바로 연결되어 있다는 게 정말 분명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이야기들이 지금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꿀벌과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공존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창한 계획도 물론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실천들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저희 나눈 이야기들 또 보고서 내용 곱씹어 보시면서 당장 집 베란다나 창가에 꿀벌을 위해서 작은 꽃 화분 하나 놓아보는 건 어떨까요? 아주 작은 시작이죠. 아니면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꿀을 좀 char아서 사 먹어보는 것도 양봉 농가에겐 큰 힘이 될 수 있고요. 우리 곁에 있는 이 작은 날갯짓을 지키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첫걸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